천재적인 예술가 하면 누가 떠오르는가? 모나리자의 다빈치, 게르니카의 피카소, 스티븐 스필버그, 월트 디즈니? 이들의 공통점은 천재적인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바로 학습 장애가 있었다는 점이다. 아니, 이 사람들이 장애가 있었다고? 그들은 학습 장애 중 난독증이 있었다. 난독증은 말 그대로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난독증은 미국 전체 인구 중 15% 내외가 겪고 있을 정도로 흔한 학습 장애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나마 문자가 읽고 쓰기 쉬운 덕분에 5% 정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난독증 환자는 글자를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즉, 단어를 있는 그대로 보긴 하지만 자신이 본 단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단어의 구조 중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가 그느드, 아야어여, 음운인데 난독증 환자들은 바로 이 음운 구별에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교육이라는 글자를 읽으려면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 먼저 음운, 그, 요, 으, 유, 그로 분리할 줄 알아야 하고 다른 음운과 구별하여 고육, 효육, 교율이 아닌 교육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그 이후 이 단어를 보고 교육이라 소리 낼 줄 알아야 하고 그 소리가 교육을 뜻하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난독증 환자는 이 일련의 과정이 느리거나 심지어 음운으로 나누지 못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받아들이곤 한다. 그래서 읽는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 난독증은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1세가 되면 주로 짧은 단어를 말할 수 있는데 2세가 되도록 단어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어린이집을 다닐 때가 되어도 자신의 이름을 잘 쓰고 읽지 못하거나 초등학생이 되어서는 받침 있는 글자를 읽지 못하는 등 읽기 능력이 더디고 새로운 어휘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난독증은 왜 일어날까? 난독증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주로 신경생물학적 원인, 즉 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하지만 난독증은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 뇌의 좌측은 논리적인 생각과 언어적인 학습을 담당하고 있고 우측은 창의적인 생각과 비언어적 학습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에 읽기와 관련된 신경 시스템은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좌뇌에 위치한 읽기 회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이 언어를 표현하는 브로카 영역, 언어를 해석하는 주정 축두 영역, 시각 정보를 종합하는 후두 축두 영역이 있다. 특히 후두 축두 영역은 단어를 소리로 바꾸지 않아도 바로 해석이 가능한 빠른 영역이다. 우리는 학습을 거듭하면서 후두 축두가 발달하고 글읽기가 빨라진다. 하지만 난독증을 가진 환자의 뇌를 보면 주정 축두 영역을 비롯해 후두 축두 영역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대신 그걸 보상하기 위해 뇌 앞쪽 전두엽을 더 강하게 활성화한다. 그래서 난독증 학생들이 글을 읽으려고 하면 제대로 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전두엽을 사용해 에너지 소모가 많은 탓에 쉽게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난독증 환자들은 글을 읽을 때 우뇌도 활성화된다는 점인데 우뇌는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기하학적 상상을 하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읽는 동안 난독증 환자들의 뇌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토마스 웨스트의 글자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미지로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는 난독증을 가진 사람들을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난독증에 걸린 사람들은 글을 읽어줬을 때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시각화한다. 즉, 글이 아닌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은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죽어버린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말이나 글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 A가 B로 발전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생각한 아이디어 A를 언어로 표현하고 언어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다시 아이디어 B로 발전시키고 그걸 또 언어로 표현한다. 아이디어를 언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각의 속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이 모두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기에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들도 생기기 마련이다. 반면 이미지로 생각하면 그런 부작용도 없고 이어서 생각하는 연상과 유추의 작업이 뛰어나 빠르게 생각하고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잘 떠올릴 수 있다. 난독증에 걸렸던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단지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생각해냈다.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는 고대 문명의 위대한 창조물들도 문자체계가 채 갖춰지기 전에 만들어졌다. 즉,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언어가 그리 중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고, 난독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데 더 능하다. 그렇다면 난독증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신경 다양성이라는 관점이 있다. 신경 다양성의 핵심은 마치 우리가 지문, 머리색, 눈동자 색이 다 다르듯이 뇌의 구조와 기능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하나의 기준에서 다른 하나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다. 즉, 신경 다양성은 뇌신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름을 결핍이 아닌 다양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글을 읽고 쓰며 학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텍스트 없이 그림이나 사진을 보거나 상상하면서 학습할 수는 없을까? 마치 옛날처럼 우리가 소통할 때 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오히려 난독증을 가진 사람들의 학습 수준이 더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인슈타인도 때로는 논문을 읽어야 하고 톰 크루즈도 때로는 대본을 읽어야 한다. 신경 다양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들에게 사회적 도움을 주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치료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표준이 중심인 사회에서 다른 뇌를 가져 불편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원의 과정이다. 난독증을 가진 아이에게 어떤 교육적 지원이 필요할까? 난독증을 앓았던 아인슈타인은 학창시절 그리스어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커서 아무것도 못할 거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가 그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아는 아인슈타인이 있었을까? 특히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은 자신감, 자아효능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높여주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함께 읽는 과제를 수행할 때 혼자 뒤처지거나 또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경우 학습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난독증은 초기에 개입할수록 좋다. 주로 의문을 인식하는 훈련부터 시작해 발음하고 해독하는 훈련을 거치며 나아질 수 있다. 난독증 개선을 위해 교사, 학부모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독증을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엉뚱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비꼬아 표현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난독증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실제로 걸린 사람에게 신뢰가 되는 표현이니 이런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그건 오해에서 있는 오독이지 난독이 아니다. 위대한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 K-팝의 대전환을 이끈 YG도 난독증이었다.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성공한 기업가 중 난독증 비율이 35%에 이른다고 한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난독증에 걸린 기업가들은 역할 분배에 능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난독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강점을 길러갔다고 한다. 어쩌면 난독증과 같은 학습장애에 걸린 사람들은 학습에만 조금 뒤처졌을 뿐 다른 어떤 영역들에서는 오히려 앞서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 난독증은 학습장애다. 하지만 그들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일 뿐이다.